오늘은 여러분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제약회사 회장 이정호가 깊은 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되는 운명적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사라진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아들의 존재. 한 남자의 외로운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왜 내 차에 숨어 있는 거지? 아저씨 주변에 검은 기운이 보여요. 곧 위험이 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서울 강남의 한빛제약 본사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58층 높이의 유리 건물 안에서 마지막까지 불이 켜져 있던 곳은 최상층 회장실 뿐이었습니다. 이정호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는군.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국내 최대 제약회사를 일궈낸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집에 돌아가 봐야 맞아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년째 혼자 사는 삶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정호는 평소처럼 자신의 검은색 벤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차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쉿!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용히 해요.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차 문은 잠겨 있었는데 언제 누가 들어온 것일까요? 도대체 넌 누구냐? 왜 내 차에 숨어 있는 거지? 정우가 차 문을 활짝 열자 뒷좌석에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년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깡마른 몸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유독 맑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윤하늘이에요. 아저씨를 도우러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우러 왔다고? 무슨 말이냐? 정우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깊은 밤에 혼자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것도 자신의 차에 숨어 있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주변에 검은 기운이 보여요. 곧 위험이 올 거예요. 검은 기운이라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정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아이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아저씨가 위험해요. 그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늘이는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 차예요. 저 차가 아저씨를 따라왔어요. 정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그 SUV는 다른 주차 공간을 지나쳐 자신의 차 근처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사에 올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SUV는 정호의 차에서
3칸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내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엔진을 켜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정우의 등골에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뭔가 불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잠깐만 기다려요. 조금 있으면 저들이 먼저 떠날 거예요. 정우는 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정말로 그 SUV가 다시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넌 정말 누구냐?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었지? 하늘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엄마가 그러는데 특별한 체질이래요. 정우는 이 작은 아이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집이 어디냐? 데려다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정우는 하늘이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차를 운전하며 정우는 뒷좌석의 하늘이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아, 너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만 있어요. 아빠는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우는 그 속에 담긴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문득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했었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정우는 작은 의약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수연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열정을 쏟는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정우와 수연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지. 정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돌려 바라봤지만 정우는 계속 운전에 집중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수연과 함께했던 날들은 꿈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언제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꿈꿨고 정우는 그런 수연을 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수연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우는 그녀와 결혼할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반지도 준비해뒀고 프러포즈할 장소도 정해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연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니 이미 퇴사한 뒤였습니다. 집도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친 듯이 수연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후 정우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수연과의 추억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유통업체를 키워 제약회사로 만들고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한빛제약은 이제 국내 최대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으시죠? 비서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골프 약속, 각종 모임들, 모든 것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큰 집이었지만 정호 혼자서는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때로는 TV를 켜놓고 있어도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정호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수연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미래에 대한 꿈들, 모든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많이 외로우시죠? 갑자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라 룸미러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저씨 표정이 너무 슬퍼요. 엄마도 가끔 그런 표정을 지어요. 아이의 말에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 보였던 것일까요?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다니 신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늘이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말이 그저 아이의 순진한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아이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차는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하늘이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서울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의 번잡함을 벗어나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아저씨, 잠깐 차를 세워주세요. 갑자기 하늘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당황하며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하늘이는 뒤를 돌아보며 창문을 통해 뒤쪽을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 차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정호도 룸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SUV 한 대가 보였습니다. 아까 지하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와 같은 종류였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 정호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들은 분명히 아저씨를 따라오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하늘이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느껴져요. 나쁜 기운이요.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체질이래요. 정호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의 일을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보세요. 정호는 하늘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SUV도 당황한 듯 속도를 줄이더니 잠시 후 같은 방향으로 유턴했습니다. 정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정말 따라오고 있었구나. 아저씨를 해치려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넌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거냐? 사람들 주변에 있는 색깔이요. 좋은 사람은 밝은 색이 보이고 나쁜 사람은 어두운 색이 보여요. 아저씨는 회색이에요. 회색이라고? 슬프고 외로운 색이에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새까만 색이에요. 정우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하늘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복잡한 길로 가요. 주택가 쪽으로요. 거기서는 저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정우는 하늘이의 지시에 따라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여러 번 돌아다니니 뒤따라오던 SUV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앞으로 조심해야 해요. 왜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걸까? 나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회사 경영도 순조로웠고 개인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저씨가 가진 것 때문일 거예요. 돈이나 권력 같은 것 말이에요. 하늘이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쟁사들도 있었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들이 아저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 해외 진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경쟁사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정우는 박준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동명바이오의 회장이자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박준영이 한빛제약을 견제하는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박준영 그 자식이. 정우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면 나쁜 기운이 더 커져요. 하늘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정우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이는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저는 아저씨를 도우러 온 거니까요. 하늘이의 말에 정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러 왔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후
정호는 하늘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서울 외곽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작은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요. 저기 파란 대문이 보이시죠? 하늘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정말로 파란색 대문이 있는 작은 주택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것 같은 2층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차를 세우고 하늘이와 함께 내렸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늘이가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곧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아, 이렇게 늦게 어디 갔다가. 대문이 열리면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수연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도 정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호야, 어떻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 아저씨를 아시는구나. 들어오세요. 수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정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호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벽에는 하늘이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의학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늘이가 나를 도와줬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정호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두 어른의 대화를 지켜보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래. 고마워, 하늘아. 수연은 아들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수연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왜 갑자기 사라졌던 거야? 정호는 참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떤 사정이길래 아무 말도 없이 떠났던 거야? 나는 미친 듯이 너를 찾아다녔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하늘이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야, 정말 오랜만이야.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꿈만 같아.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오늘 나를 위험에서 구해줬어. 정우가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늘이가 그랬구나. 수연은 뿌듯해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엄마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는 방에서 그림을 그릴게요. 하늘이는 영리하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이제 정우와 수연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정우와 수연만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말해줘. 그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그때 나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진단? 희귀병이었어. 유전성 신경계 질환이라고 했어. 치료법도 없고 점점 악화되는 병이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야? 병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었어. 의사가 말하길 이 병은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아이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그 절망적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난 거야?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딘 거야? 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겪고 있었다니. 널 사랑했기 때문이야.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수연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어. 정우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임신이라고? 설마. 하늘이는 내 아들이야, 정우야.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늘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이에게 병이 유전될 수도 있고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수연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10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니. 그럼 하늘이는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야? 응. 너를 많이 닮았어. 성격도 말하는 것도. 수연의 말에 정우는 오늘 하늘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똑똑함, 용기, 따뜻함.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병에 대해 알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자신이 특별한 체질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특별한 체질이라는 게 병 때문인 거야? 정확히는 병의 증상 중 하나야.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 정우는 하늘이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린 것이 이해됐습니다. 그럼 하늘이도 점점 악화되는 거야? 다행히 하늘이는 나보다는 증상이 약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왜 혼자 그 모든 걸 견뎠어? 나와 함께 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미안해, 정우야. 정말 미안해. 수연은 정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우도 눈물을 흘리며 수연을 안아줬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늘아, 넌 알고 있었구나. 네. 오늘 아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아빠와 저 사이에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는 걸. 하늘이는 정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정우는 하늘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수연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함께 안아줬습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까 그 나쁜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어요. 하늘이의 말에 정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겠어. 정우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연과 하늘이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이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사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그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하늘이가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선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응, 잘 잤어. 하늘아. 정우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야, 아침 식사 준비됐어. 수연이 상을 차리며 웃었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지만 정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식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소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 회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회장님께 매우 유익한 제안이 있거든요. 박준영의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예약해 놓은 호텔 라운지로 오시죠.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검은 기운이 느껴져요. 하늘이의 말에 정호와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야, 위험할 것 같은데 가지 마라.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겠어. 오후 3시, 정호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박준영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회장님. 박준영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죠? 정호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회장님, 최근에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숨겨진 가족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말에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울 외곽에 사는 여인과 아이 말입니다. 어젯밤 직접 그 집에 가셨더군요. 박준영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미행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 뒤를 미행시킨 거군요. 미행이라니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일 뿐입니다. 박준영의 눈에는 악독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한빛제약과 동명바이오의 합병에 동의해 주십시오. 합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낸 회사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조건을 들어보시죠. 만약 거부하신다면. 박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정호가 수연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하늘이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국내 최대 제약회사 회장의 숨겨진 가족. 그것도 희귀병을 앓는 여인과 아이라면.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론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뻔하죠. 회장님의 평판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평온한 삶도 끝장날 겁니다. 이 악질아, 죄 없는 사람들을 왜 끌어들이는 거야? 죄 없다고요? 20년 동안 숨겨둔 가족이 죄가 없다고요? 주주들이 알면 어떨까요? 박준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앓고 있는 희귀병이 유전성이라면 회장님 건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될 겁니다. 정호는 박준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주세요. 합병 동의서에 서명하시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거나. 박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여인의 과거 병력, 아이의 출생신고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제 손에 있어요. 정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상대가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박준영이 떠난 후 정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지키자니 가족이 위험했고 가족을 지키자니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수연과 하늘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박준영과의 만남을 수연과 하늘이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다니. 수연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야.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거니? 저는 그 사람 주변에 많은 거짓말들이 보여요. 그 거짓말들을 찾아내면 돼요. 하늘이의 말에 수연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정호야, 박준영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찾아내지? 상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왔어. 정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20년 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무슨 사실? 박준영의 동명바이오에서 진행했던 임상시험 중에 문제가 있었어.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실험적인 치료제를 투여했거든. 정우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정말이야?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내가 당시 연구원이었으니까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어. 비윤리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남겨뒀거든. 수연은 서재로 가서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있어. 20년 전 동명바이오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들. 정우는 자료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동의서, 실험 기록, 부작용 보고서 등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누락되어 있어. 아빠, 저기 봐요. 하늘이가 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박준영의 서명이 있는 승인서였습니다. 박준영이 직접 승인한 거네. 이건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야. 정호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때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박준영 회사에 직접 가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곳에서 더 많은 나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 하늘아. 괜찮아요. 저는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자료와 제가 느끼는 것을 합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말이 맞아.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박준영을 이길 수 있어. 정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철저히 계획을 세우자.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수연은 과거 자료를 정리하고 하늘이는 박준영 회사 주변을 탐색하며 정우는 내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박준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 동명바이오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나? 믿을 만한 부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회계 처리에도 의혹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우는 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늘이는 수연과 함께 동명바이오 본사 근처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건물에서 정말 나쁜 기운이 나와요. 특히 최고층에서요.
그곳이 박준영의 회장실이겠구나. 그리고 지하에서도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의 특별한 감각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모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동명바이오에서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상시험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해 정우가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빠진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하늘이는 어땠니? 박준영이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거짓말의 검은 기운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자. 박준영의 비리를 완전히 밝혀내는 거야. 정우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박준영은 우리가 반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수연의 말에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그 나쁜 사람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하늘이의 예언 같은 말에 정우와 수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우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정우와 가족은 박준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수연의 20년 전 자료, 하늘이가 감지한 숨겨진 비리 장소, 그리고 정우가 확보한 내부 증언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박준영에게 마지막 승부를 걸 때야. 정우는 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회장, 만날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 현명한 판단을 하셨군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엔 제가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한빛제약 회장실로 오십시오. 박준영은 승리를 확신하며 한빛제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박준영이 정우의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합병 동의서는 준비하셨겠죠? 박준영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박 회장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우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20년 전 동명바이오에서 진행한 불법 임상시험 자료입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실험적 치료제를 투여한 기록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박 회장님의 서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정우는 차근차근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회계 부정 자료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빼돌린 비자금이 상당하더군요. 박준영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정우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박준영이 부하 직원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정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회장님. 그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전달되었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준영 씨, 의료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어떻게.
제 가족을 위협한 대가입니다.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박준영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박준영의 체포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동명바이오 박준영 회장, 불법 임상시험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20년 전부터 이어진 의료윤리 위반 행위 정격 수사. 수연과 하늘이는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아빠, 제가 말했죠? 곧 그 나쁜 사람이 무너질 거라고. 하늘이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정말 대단해. 내가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거야. 정우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박준영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동명바이오는 해체되었습니다. 한빛제약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일요일 아침, 정호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공원에 갈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늘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정호와 수연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났었지? 그랬지.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전이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 공원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아, 너의 병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하늘이도 마찬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증상이 완화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 정말 다행이야. 아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된 거죠? 하늘이가 두 어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야. 정호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빠는 이제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저도 약속할게요. 아빠와 엄마를 항상 지켜드릴게요. 하늘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정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다시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너희가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아줬어. 해질녘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파란 대문이 있는 그 작은 집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정호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먹던 쓸쓸한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늦게 찾아온 가족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누구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황혼연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